네, 반갑습니다. 우리 공화당 당원동지 여러분. 오늘 제가 좀 외로워 보이시죠? 저 오늘 혼자예요. 어제 최고위원 회의 보신 분들은 아실까? 아시겠죠? 한근열 최고위원님께서 어깨에 그 쇄골뼈가 부러졌어요. 저번에 한번 다친 데인데, 이번에 또 욕실에서 미끄러졌다고. 그 쇄골뼈를 다쳐서 어제 최고위원 회의 끝나고 긴급히 이제 병원에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 혼자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부족하고 좀 어수선하고 그렇더라도 여러분께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짝지가 없으니까 좀 외롭네요. 네.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일 진짜 이 정권의 부패와 비리가 드러나고 민낯이 여태까지 드러난 거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정도로 지금 막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국민들을 집 한 채를 사는 것도 어렵게 파는 것도 어렵게, 그리고 조금이나마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치 적폐처럼 취급하던 이 정권이 정말 부동산 투기의 달인들이었다. 그러는 것이 막 드러났습니다. LH 토지개발공사의 투자 비리, 투기 비리로 인해서 드러났는데요. 이것을 파면 팔수록 이것은 LH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게 정부 기관에서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단순히 일개 그냥 몇몇 공무원들이 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 관련된 뭐 지자체, 국회의원, 저는 청와대까지 여러 인사들이 연루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뭐 해당 관련 대출해준 은행까지 다 조사를 하다 보면 그 끝이 어딜까 고구마 줄기처럼 끝없이 나올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밝혀진 것만 6명인데요. 지금 국회의원 300명 전원을 전수조사해야 된다. 그러한 의견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본물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서민 코스프레 하면서 금배지 하나 달려고 국민을 속여온 자들 뒷구멍으로 얼마나 챙겼는지가 지금 다 보여지거든요. 국회의원 300명 중에 몇 퍼센트나 과연 깨끗할까요? 국민은 그것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바라고요. 누가 사기꾼인지, 누가 투기꾼인지, 누가 진정한 정치인인지 이번 기회에 밝혀지기를 바라지만 정말 이 300명 국회의원 중에 더불어민주당만 해당될까요? 정의당만 해당될까요? 국민의힘은 비껴갈 수 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검 합의를 못 이루고 있는 것도 다 캥기는 게 있기 때문이죠. 깨끗하고 떳떳하다면 국민을 위해서라도 당연히 특검 합의를 밀어붙일 텐데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이 대한민국의 의회가 굉장히 실망스럽다. 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집권 초기부터 더불어추행당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안희정은 비서를 성폭행해가지고 징역을 살았고요. 오거돈은 성추행으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막 수사 엄청 민기적대고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야, 뭐 이쁘다고 잘 봐주지? 무슨 모종의 거래가 있는 거죠? 정치적 입지도 없는 것 같은데 굉장히 궁금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유명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성추행을 하고는 자살이라는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집권 초기부터 더불어추행당, 더불어만진당, 더불어한간당 이런 별명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국민들이 더불어투기당이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어요. 지금 현재 밝혀진 6명의 의원의 실명을 말씀드리자면 서영석, 김주영, 양향자, 양이원영, 김경만, 윤재갑 이렇게 6명의 의원이 본인 혹은 친인척 의 이름으로 차명 투기한 것,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게 의혹 수준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검찰 수사로 이어지고 또 300명 전수조사로 특검으로 이어져서 정말 이번 기회에 뿌리까지 좀 싸그리 뽑았으면 좋겠네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 또 국회의원만 탓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썩은 거예요, 여러분. 문재인 아시잖아요, 문재인. 양산 어디 살고 계시는지 아시잖아요. 영농 계획서도 전부 뭐 써냈습니다만 그럼 저는 그 사람 직업이 농부인지 몰랐네요. 11년 동안 농사를 그렇게 모르게 짓고 있었다는 걸 이번에 알았습니다.
샤넬 옷 입고 다니는 김 여사께서 직접 내려가지고 뭐 호미를 캐시나? 무슨 농사를 하시지? 전혀 상상이 안 되네요. 국민을 상대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투기,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버니까 즐거우신가요? 제가 봤을 때는 100% 적폐로 인정해드리고 싶네요. 입으로 떠들던 공정과 정의 어디로 갔죠? 그 문재인한테는 해당이 되는 것이 아닌가요? 문재인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더불어민주당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자, 문다혜를 보십시오. 문다혜 동남아 이민 가기 전에 2018년인가요? 정확히 연도는 제가 지금 잘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동남아로 이주를 갈 거라서 필요도 없는 집을 샀다가 다시 되팔아서 시세 차익을 1억 4천인가? 를 얻었다고 하는데요. 문다혜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로 간 것 자체가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입니다. 왜 갔는지 조차 밝히지 않고 어마어마한 국세로 경호를 받으면서 대통령 가족 경호를 받으면서 그곳에서도 최고급 외국인 학교를 다니면서 호화로운 생활을 하다가 들어왔는데 귀국을 했는데요. 이 짧은 기간 동안 무엇 때문에 갔는지 밝히지도 못하고 또 그동안 부동산 시세 차익으로 1억 4천만 원을 챙기고 그리고 문재인의 처남이죠. 처남은 우리 국민들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47억이라는 부동산 시세 차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린벨트가 풀리면서 LH의 땅을 매입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도 여러분 냄새가 솔솔 나지 않습니까? LH와의 무슨 거래가 있었나? 그리고 그린벨트가 어떠한 조건으로 해제되었나? 그 부분도 낱낱이 밝혀져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억울하시다고요? 그러게 왜 문재인 처남이 됐대. 꿀 다 빨다가 억울하다고 소리 하시면 안 돼요. 뭐 대통령 가족에 대한 뭐 그런 걸 하지 마라. 문준용 씨 한마디 하시죠? 그런데 대통령 공인입니다. 네. 이때까지 박근혜 대통령께 뭐라고 했습니까? 그 당시 받아들이세요. 국민의 준엄한 목소리를 받아들이세요. 날카로운 비판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떳떳하다면 양심적으로 떳떳하다면 모든 것을 밝히세요. 국민에게 좀스럽다고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요. 진짜 좀스러운 건데 문재인 당신이니까요. 네. 얼마나 좀스러우면 한나라의 진짜 최고 지도자 대통령식이나 하면서 국민한테 좀스럽다는 표현을 할까요? 불안한 거죠. 뭔가 받아치고 싶은데 변명할 말이 생각이 안 나는 거죠. 뭔가 떳떳하게 보여주고 싶은데 보여줄 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니 좀스럽다는 말로 본인의 감정을 격하게 표현했는데 그게 너무 지금 문재인의 심정을 잘 반영해주는 것 같습니다. 문재인이 불안불안하다. 조만간 끝날 날이 남지 않았다. 우리는 박차를 가해서 계속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그러면서 이번에 또 보면 오거돈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기를 저는 이제 42,000평 뿐인 줄 알았어요. 가덕도 일대에 산 땅이 이것도 좀 웃기네. 42,000평 뿐? 42,000평 뿐? 되게 웃기네요. 그런데 추가로 계속 좀 밝혀지고 있습니다. 김해 진영의 KTX역 인근 지역까지 따지면은 8만 평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가덕도 공항이 생기면은 KTX역이 이어지면서 땅값이 엄청 뛸 거라고 예상을 하더라고요. 부동산 전문가들이. 근데 지금 현재 현재가가 뭐 100억, 110억까지? 최고가는 110억까지 간다고, 뭐, 그러니까, 뭐, 참, 뭐, 이 정권에서 그랬잖아요. 뭐, 국토부 장관부터 해가지고, 대통령, 뭐, 다 한다는 말이, 집 살 필요가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응? 굳이 집을 안 사도 되게 해주겠다. 그리고 서민은 11평짜리 집 살만하네. 다 강남 살지 않아도 돼. 그러면서 100억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고요. 네. 재개발 예정지, 신도시 예정지, 미친듯이 끌고 모으고 있잖아요. 분노하지 않으세요? 정말 화가 납니다. 그리고 오거돈이 2009년도에 그쪽 김해 진영 일대에서 부동산 소송건이 있었다고 해요. 부동산 소송건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때
담당 변호사가 문재인이에요. 문재인. 맨날 영혼 없이 공정과 정의 이야기하는 문재인. 맨날 자기 입으로 남 부끄럽게 인권 변호사라고 얘기하는 문재인. 맨날 자기 입으로 촛불정신 이야기하는 문재인이 그랬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위선적이고 이 얼마나 말도 되지 않는 소리입니까? 네. 지금 현재 살펴본 바로도 문재인 딸, 문재인 전화, 문재인이 아끼는 5억 원, 문재인이 더불어 투기당의 6명. 이게 문재인 정권의 민낯인 겁니다. 물론 토지공사의 직원들 엄벌에 처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 근데 그렇게 꼬리 자르기 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의 위선을 이번 기회에 우리가 싸그리 벗겨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국민을 상대로 그런 사기를 못 치도록, 그런 위선을 못 떨도록, 다시는 국민을 적폐로 몰고 본인들이 선인양 연기하지 못하도록, 다시는 자본주의를 시장경제를 교란시키고 사회주의 정책을 피면서 자기들은 자본주의의 꿀을 빠는 그런 짓을 하지 못하도록 이번 기회에 단단히 혼을 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렇게 함에 있어서 국민의힘이 떳떳하지 않다. 특검 하나 못 밀어붙이는 국민의힘입니다. 떳떳하지 않다라고 보고요. 떳떳한 국민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의원은, 떳떳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요. 이렇게 국민의 분노, 어느 때보다 더 큰 분노죠. 를 보여줄 시기가 왔다. 보여집니다. 문재인 그 가짜인권 변호사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문재인이 역대 맡았던 그 변호사 사건, 변호했던 사건들 보면은 참 어떻게 자기 입으로 인권 변호사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저 멘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굉장히 해부를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2009년 말씀드렸죠? 오거돈 그 땅 소송 사건에서 그거 변론했던 거, 그리고 페스카마호라고 여러분 아실 거예요. 제가 지금 시간 순으로 나열하는 건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페스카마호라고 그때 당시 조선족인가? 뭐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반헌법적, 반인권적 뭐 이래가지고는 그런 사람들을 변호한 사건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세한 건 인터넷 사람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다 설명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의대 방화 사건이라고 또 있었어요. 기억이 나요. 이거는 1980년대 후반. 그러니까 동의대 방화 사건이라고 있는데, 이때는 그때 데모하는 이제 시위자들이 경찰을 7명이나 불에 태워 죽였어요. 경찰 몸에 불을 붙여가지고 태워 죽였어요. 방화해서 죽였어요. 그 살인자들을 변호했어요, 문재인이. 정말 충격이지 않아요? 네. 그리고 유명한 불임 사건 있죠. 그리고 세월호, 그 회사 이름 기억이 잘 안 나네? 세월호 회사 그 고문 변호사였죠. 네. 문재인이 인권 변호사 도대체 무슨 인권을 말하는 건지. 살인자의 인권? 물론 살인자도 인권이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여태까지 말하던 그런 거랑 공정과 정의, 인권, 평화, 민주 이런 거랑 너무나 역행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철저히, 물론 우리 우파 국민들은 아니지만 많은 국민들에서 철저히 속고 있고, 이제는 뭐 투기 정권, 비리 정권, 부패공화국의 수장이다 라는 것을 많은 국민들께서 더 아셔야 되고, 또 그 알리는데 우리 공화당이 또 서명대에서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막 신경을 좀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정말 뻔뻔하기도 그지 없고요. 알면 알수록 굉장히 놀랍습니다. 문재인이 이런 짓거리를 4년 동안 하는 동안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을 한번 보세요. 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사는 곳은 창원시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근데 저는 약간 시내에서 벗어나서 약간 외곽에 살고 있어요. 최근에 개발된 곳인데, 임대가 처음에 분양이 잘 안 돼가지고, 집값은 계속 떨어지더라고요.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뭐,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도 집을 한번 매매하려고 그러면은, 1년 반을 내놔야, 그나마, 낮은 가격에 집이 좀 팔리곤 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부동산을 투자하려고 했다면 다 실패를 한 케이스죠. 저 역시. 그래서 저 역시 뭐 투자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저는 이제 하도 창원 시내가 비싸니까 그냥 들어왔죠, 이쪽으로. 그런데 너무 엄마 좀 말도 안 되게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로 선정이 되었어요. 예. 이 얼마나, 이거 뭐 완전 탁상행정의 표본인 거죠. 실제 거래가도 모르고, 그냥 부동산을 잡는답시고, 규제 때리고, 투기 과열지구 정하고, 어? 그래 놓고 자기들은 다 저렇게 챙기잖아요. 자기 계산 다 하잖아요. 문재인 처남 LH에 땅 팔잖아요. 오고도 공항 생기는데 땅? 아도 찍었잖아요. 예. 말씀드렸죠? 가덕도 같은 경우에는 80% 이상이 외지인의 땅들입니다. 다 무슨 정보가 있어서 그랬겠습니까? 다 김해 공항을 이제 다시 공사를 해서 쓸 건데 왜 가덕도에 땅을 사겠어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랬다는 거죠. 정보를 준 새끼나 받고 산 새끼나 싹을 다 조사해야 돼요. 그리고 그 땅 공항 짓는 일 절대 없게 만들어야죠. 지금 신도시도 뭐 계획을 취소하라 마라 뭐 국민들 요구가 있잖아요. 이런 투기 세력 근절을 위해서는 재미를 못 보게 만들어야죠. 재미를 보게 하고 나서 이익 환수한다? 재미를 보게 만들면 안 되죠. 절대 가덕도 공항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께서 더 분노하셔서 막아주셔야 되겠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무튼 그렇게 하는 사이에 우리나라의 주택 가격 상승률이 거의 세계 뭐 1등을 찍으려고 그래요. 지난 3분기 때 9.3% 주택가격 상승률이 9.3%였는데요. 이는 미국 제치고 독일 제치고 프랑스 제치고 다 상승률입니다. 문재인이 부동산 정책을 잡는다고 지금 24번째인가요? 5번째인가요? 그렇게 했잖아요. 정책을. 그 결과는 이렇게 고스란히 부동산의 불안정 그리고 끝없이 치솟는 집값 그리고 집값 역시도 집값의 불균형이죠. 예. 부동산의 부익부 빈익빈이 찾아오고 있고 이는 더 큰 소득 격차로 이어져서 국민들의 상실감을까지 유발시킨다. 없는 사람은 없어서 힘이 빠지고요. 있는 사람도 적폐로 규정되니까 살 맛도 안 나죠. 정작 재미있는 거는 문재인과 그 일당들. 문재인과 더불어 투기당만 신이 났다, 신난다, 재미난다, 끌고 모은다, 뭐 이렇게 신이 나고 있어요. 여러분 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최고위원 회의 때도 제가 뭐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젊은이들에게 부각시키기에 영끌 애들이 부동산 평생 이래도 이제 부동산을 못 사고 또 부동산 살아도 적폐니까 참 답답한데 집을 살 수 없으니까 영혼까지 끌어서 집을 장만한다 라는 의미로 영끌이라는 말이 이제 신조어처럼 유행하고 있거든요. 젊은이들 사이에. 무슨 3, 40대 정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진짜 영혼까지 끌어서 문재인을 끌어내야 될 때다. 지금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된다. 영혼을 끌어서 집을 살 타이밍이 아니고 영혼까지 끌어서 투쟁을 해야 될 때고 영혼까지 끌어서 나라를 살려야 할 때고 영혼까지 끌어서 문재인을 끌어내야 할 때다라는 생각입니다. 이 부패와 비리로 점철된 이런 정권을 국민이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면은 또다시 좌파가 자기들이 말대로 좌파 장기 집권으로 간다고 하잖아요. 좌파가 잡고 그런 정하지 않는 국민들을
얼마나 더 가지고 놀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더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더 수모를 겪어야, 얼마나 우리 것을 더 뺏겨야, 얼마나 우리 자유를 더 잃어야 되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영혼까지 끌어서 문재인을 끌어내야 할 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 참, 그리고 거기다가 문재인 얘기 좀 더 할까요? 문재인, 아스트라제네카 맞는다 그래요? 23일 맞는다고 그러는데, 6월 달에 영국의 G7 출국을 위해서 간다고 해서, 뭐, 23일 아스트라제네카를 공개 접종한다고 설레발을 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주, 뭐, 공개 접종하겠다는 크게 대서특필하고, 뒤로 조그맣게 한다는 말이, 하도 출국 날짜가 빨라서 뭐 10에서 12주 사이에 뭐 몇 번 맞아야, 두 번 맞아야 되는데 하도 촉박해서 화이자를 마실 수도 있다. 라는 줄을 조그맣게 붙였어요. 뭐 소수 인원은 뭐 그렇게 맞을 수도 있게 붙였는데 이거 도망갈 구석을 준 거지. 예. 23일날 맞는다고 막 해놓고. 근데 한편으로는 또 조금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 문재인이 이제 죽을 각오가 돼 있나? 이거 저거 다 터지고 살만 안 나겠지. 이제 목숨도 위태롭고 자기 친문도 없어 이제. 좌파들 내에서도 솔직히 참 대권을 두고 굉장히 기싸움이 심할 거라고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 LH 사건도 좌파들 사이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지만. 왜? 민변과 참여연대에서 이걸 건드리는 걸 보면 안에 내부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은 약간 고립몬의 상태일 수도 있단 말이지. 죽고 싶을 것 같아. 죽을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용감하게 백신을 맞는다. 정말 그냥 우스갯소리였고요. 23일 백신을 맞는다고 설레발 치고 있어요. 한번 두고 보자고요. 지금 얼마 전에 또 50대 환자가 맞고 지금 한 8일 만인가? 예, 죽었어요. 고열에 시달리다가 사망하셨는데,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탓이 아니라고 해요. 백신에 맞고 사망하는 사람들의, 그게, 물론 백신의 탓이다라고 확정을 하면은 그 사회적 불안을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다들 백신을 맞지 않겠죠. 그렇지만 조사도 해보기 전에 무조건적인 오리발 역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고요. 백신은 바로 지금 사망률로 보듯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정말 정부에서 이 정말 책임감 없는 말씀들을 막 하고 계신데요. 무조건적으로 자기들의 능력 미달에 의해서 아스트라제네카밖에 못 주는 것을 국민 탓으로 돌리지 마세요. 네. 왜 국민이 그 모두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문재인 정권의 실정과 무능은 끝이 어딥니까? 처음은 어디며 끝이 어딥니까? 온통 잘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이 와중에 문재인이 뭐라고 얘기했냐? 촛불 정신을 얘기했어요. 지금 문재인 정권의 투기들이 터지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얘가 이제 정신을 놨나 봐.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뭐 촛불 정신 이야기하면서 되지도 않는 말을 하는데 제가 그 기사를 맞아요. 제목부터가 이렇네요. LH 사태 분노에 적폐청산 촛불 정신 꺼내든 까닭 이랬는데 오늘이네요. 오늘 오후에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발언을 했군요. 그러면서 적폐청산과 촛불 정신을 다시 꺼내 들었다. 그러니까 과거 정부, 박근혜 정부의 부당성을 부각시키면서, 언급된 용어가 적폐청산과 촛불 정산인데, 이 분노의 방향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효과를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했네요. 이 기사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제가 지금 방송 중이라서 계속 보기 좀 그래요. 너무나 뻔뻔하죠. 이런 상태의 촛불 정신이라니. 네. 정말 생각이 없는 건지, 양심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둘 다 없겠네요. 문재인 정권에 지금 자기 정권에 온갖 비리들이 터지고 있고 지금 터진 게 부동산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신라젠, 청주게이트, 라임 옵티머스, 원전 비리. 원전 비리하면 따로는 또 태양광 비리죠. 왜? 김종숙 쪽은 아마 파도 끝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런 비리들이 있고 지금의 부동산은 국민들의 실생활과 맞물려 가지고 어마어마한 분노를 표출시키고 있는데 이 와중에 촛불 정신이라니. 어, 정말 제가 촛불이라면 제가 그때 촛불을 들었던 사람이라면 진짜 촛불로 태워 죽이고 싶을 것 같은데. 음. 아유, 뭐 아스트라제네카를 공개적으로 23일에 맞는 것도 그렇고 촛불 정신 이야기하는 것도 그렇고 뭐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제정신이 아니구나. 청와대에서 고스톱 날라오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 또 문제인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제 제가 추미애 얘기도 잠깐 드렸었는데 추미애가 이 모든 탓을 아니 근데 이 사건에는 왜 다 하나같이 제정신이 아닌지 모르겠어요. 추미애는 지금 현재 부동산 사태가 이렇게 일어난 게 검찰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검찰 탓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투기를 한 사람이 첫 번째 잘못이죠. 예. 투기를 할 수 있는 정책을 펼쳐준 정권도 잘못이고요. 네. 근데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또 중요성을 강조했어요. 마치 미션이 있는 로봇, 인공지능이 장착된 로봇가, 뭐, 저장된, 쪽으로 그냥 자동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또다시 그냥 검찰개혁으로 가는데요.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추미애 장관 이야기 참 잘하셨어요. 검찰 탓이죠. 검찰은 굉장히 자존심 상할 겁니다. 지금 검찰총장도 지금 먹튀하고 이런 없는데 자존심 상할 건데 무조건 좀 수사 좀 하시기 바래요. 추 여사한테 이런 말 들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추 여사 보란 듯이 아니야 우리 탓이 아니야 하고 싸그리 좀 잡아 넣으세요. 국회의원 지금 민주당 6명을 비롯해서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전부 국회에 체포 동의안을 청구하세요. 보내세요. 체포 동의안을. 그리고 LH 직원 지금 본부장 자살했고 직원 자살했고 지금 2명 자살했나요? 더 자살할지도 모르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라도 빨리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죄 없는 사람 목소리 잃게 하지 말고 진짜 투기꾼들 좀 잡아가시기 바라고요. 문날도 마찬가지고 문준용도 그 보조금 받은 것도 좀 확실히 좀 알아봐 주시고요. 천암 47억 그린벨트 관련된 부분도 검찰의 자존심을 걸고 좀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추 여사가 검찰 탓이라고 하니까 검찰 탓일 수도 있잖아요. 좀 말씀 한번 잘하셨어요. 추 여사가 뒤를 봐줄 거니까 믿고 좀 조사하시기 바래요. 우리의 추 여사 화이팅입니다. 예. 추 여사는 과거 노무현 잡고 김경수 잡고 드루킹 잡고 1등 공신 아니겠습니까? 한때 그런 말 있어요. 좌파의 엑스맨. 예. 추미애라고. 뭐 그런 말 있었죠? 예. 최근에 가장 큰 공이 김경수 드루킹이었는데요. 그때 기억나시죠? 본인들이 굉장히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우파들이 댓글을 조작하고 있다. 댓글 조작단? 뭐 매크로 이런 걸 돌리면서 우파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다. 이걸 조사하라고 추미애가 강력 요구를 하고 뭐 고발하고 그래가지고 조사를 해보니까 막상 까보니까 이제 드루킹 김동원이 걸린 거고 또 그 뒤에 김경수가 걸린 거고 또 그 뒤에는 당연히 문재인이 있죠. 네, 그렇게 걸린 건데 추미애가 또 이번에도 이 건으로 한 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문재인이라는 포획물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항상 한 건씩 해내는 추 여사님 이번에도 제가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드리고 싶네요. 현재 지금 국회가 굉장히 입법의 홍수라고 하죠. 완전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악법들을 마구마구 쏟아내고 있어요. 이제는 우리가 검토조차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와중에 알짜배기들을 비슷한 법안들을 막 내고 해서 눈속임을 하면서 그 중에 비슷한 법안들을 내와가지고 그 중에 알짜배기를 통과시키고 있다고요. 통과시키고 있는데 제가 이 뉴스를 보고 또 깜짝 놀랐어요. 올해 비용 추계하는 비용 추계서 없이 그러니까 비용 계산 없이 낸 게
93.6%래요. 그냥 내는 거지.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예? 두 가지일 수도 있겠죠. 자기 돈 아니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어. 두 번째는 어차피 뭐 안 될 거니까 그냥 밀어붙이는 거지. 그냥 홍수를 만드는 거야. 뉴스 속에. 그 중에 썩어치게 하는 거지. 예. 이런 사람들을 믿고 이 사람들이 대의민주제를 실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니까 참으로 끔찍합니다. 네. 월요일날 한상수 최고위원님께서 이런 악법이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다라는 프로를 하시잖아요. 네. 거기서도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배우는데 한 교수님 한상수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를 일주일을 이제 준비하려고 방송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너무 심각하다는 거예요. 끝없는 악법들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다 이거죠. 이렇게 정화의 필요성 정말 느끼고요. 배웠다고 일을 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배움은 기본이지만 배웠다고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정말 그 사명감, 의식, 신념, 애국심이 있는 사람, 그런 정신무장이 정말 되어야 앞으로 국회의원 정말 찍어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정신무장하는 훈련을 우리 공화당에서 더 해야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인재를 더 발굴해야 되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공화당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있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대제에 있어서 정치개혁까지 참으로 할 일이 많아요. 자, 그리고 이 와중에 문재인이 지금 임기 끝나고 나면 들어갈 사저를 지금 짓고 있는데요. 야, 거기에 또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거의 약 800평 정도 된다고 그래요. 꿈도 꾸지 말라 그래요. 근데 문재인 같은 사람은 나와가지고 사저로 간다? 웃기고 있네. 바로 콩밥을 막 콩밥 맛집 갔다가 제 바람은 지가 살만하다고 하는 11평짜리 임대아파트에 쳐넣어버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간절히 해봅니다. 제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투쟁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3월 31일이면은 곧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불법 인신감금 4년, 만 4년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공화당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혼자 진행하려고 하니까 좀 왔다 갔다 하죠. 여러분 이해해 주세요. 이제 불법 인신감금 4년이 되었는데 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예. 윤석열. 그 당시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님 불법 구속시켰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형집행 정지를 신청했고 윤석열이 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윤석열이 뭐 차기 뭐 대권의 야권 후보다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까지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보수니 우파니 뭐 그런 되지도 않는 수식어 붙이지 마시고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시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라젠부터 라임 옵티머스 뭐 원전까지 손만 대면서 이 모든 것을 자기 방패용으로 썼습니다. 건드는 척 하면서 하나도 건들지 않았어요. 국민 여러분께 내가 마치 정의로운 검사인 것처럼 정의를 위해서 문재인에게 맞서는 것처럼 그런 도구로 썼고 문재인에게는 나 이거 밝힐 거야 협박 방패용으로 썼죠. 자기 살기 위한. 그래서 추미애랑 계속 검찰개혁 가지고 기싸움을 하다가요. 지금같이 중요한 시절에 지금같이 중요한 타이밍에 왜 나옵니까?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대한민국을 생각하고 그렇게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하고 그렇게 법치를 생각을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누가 뭘 안 해도 끝까지 버티면서 자기 임기까지 이 모든 비리들을 파헤쳐야 되는 의무와 책임이 검찰총장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타이밍에 왜 나오냐고요. 그게 이번에
공직자 출마하는데 뭐 1년 뭐 이번에 개정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걸려있을 수도 있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정치에 바람이 든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역시도 다 허풍에 불과했다. 자기가 말한 대로 지키려고 했다면 검찰총장직을 유지하면서 정말 정의롭게 살아있는 권력에게 칼을 휘둘러야죠. 네. 그 밑단추 벗겼어야죠. 그렇게 하지 않고 나와서 국민들 등에 살짝 기대가지고 뭐 정치 한번 해보겠다? 지금 대권 후보라고 뭐 지지율이 조금 나오니까 간에 바람이 든 모양인데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이런 자가 야권 후보 뭐 지지율 1위라고요?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이 국소시킨 사람이 어떻게 단지 반문한다고, 반문도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 그 비리를 문재인한테 방패막이로 쓰다가 결국이 나와가지고 정치꾼 뭐 놀이를 해보려고 하는 모양인데, 이런다고 반문도 아닐 뿐더러 이거 한다고 해서 보수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잖아요. 착각하시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하시지 마세요. 제대로 이 민낯을 제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악랄하게 구속시킨 게 바로 윤석열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일주일에 4번씩 4시간씩 살인적인 정치 스케줄로 밀어붙인 것 바로 이들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랬잖아요. 1월달에 노무현이 정치 천재다. 노무현은 굉장히 탁월한 정치인이다. 이거는 뭐 친문 지지선언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때도 머리에 꼼수가 있었지. 뭐 다 잡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대단한 정치꾼이냐, 뭐 친문 선언하면서 이쪽도 잡고 반문하면서 이쪽 세력도 잡고 나름대로 머리를 굴린 모양인데 우파 국민들 속으시면 안 됩니다. 네? 이런 선언하는 자가 우파라고요? 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하고 딱 죽이 짝짝 맞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이해찬이 잠기 집권 보수 괴멸시키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우파 국민들이 윤석열을 선택하는 순간 바로 보수 괴멸의 시작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은 보수파의 트롤 목마가 될 겁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그 목마를 우리 쪽에 가지고 와서는 안 됩니다. 저쪽에 내버려 두세요. 제가 말하는 거는 그거고요. 저의 생각이 저는 맞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윤석열의 지금 하는 행태는 우리 신념 있는 국민들에게는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냥 문재인이랑 같은 세력이고요. 잠시 기싸움에 싸워서 뭐 우리를 이용하려고 하지만 결국 저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어 있고요. 초록운동색이고 가재는 개편입니다. 윤석열을 선택하고 우파로 받아들이고 이쪽 진영에 들이는 순간 보수개멸이 시작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3월 31일 박근혜 대통령님 불법 인신감금, 불법 구속 4회째 되는 날, 정말 해도 너무한 이 잔인한 정권, 피도 눈물도 없는 정권, 그리고 온갖 비리와 비양심, 부패의 정권 그대로 놔두시겠습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영끌 투쟁해야죠. 영끌 퇴진시켜야죠.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날도 이제 우리 모일 텐데요. 지금 문재인의 뻥 방역 정책에 맞춰서 더럽고 앵고 봐도, 솔직히 사투리로 더럽고 앵고 봐도 우리가 책 잡혀서 좋을 게 없으니까요. 저희는 지켜가면서 집회를 할 것이고요. 또 오후에는 서청대를 갈 수 있는 또 계획도 세울 수 있지 않나 하는 기대. 오랜만에 대통령님 한번 뵈러 다 같이 가봤으면 좋겠네요. 참, 저 혼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았는데, 참,
해보면 해볼수록 뭐 이 정권에 대해서는 어, 진짜 화나는 일밖에 없네요, 여러분.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제 저번 주 서명대에서 이제 기자회견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제 하도 지역에서는 그래도 국민의힘 아직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여태 국민의힘을 믿다가 이렇게 돼 왔다. 국민의힘을 믿다가 대통령 뺏겼고, 국민의힘 믿다가 문재인 대통령 됐고, 국민의힘 믿다가 온갖 악법 다 통과됐고, 국민의힘 믿다가 총선 졌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답 나왔죠? 이제 믿을 것은 어디? 우리 공화당밖에 없어요. 물론 우리 공화당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가야 할 길도 멀고요. 이제 지금 바꾸지 않으면 절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그 수술 칼을 들이대야 될 때 다 생각하고요. 지금 수술을 해야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비록 수술을 해서 아프더라도 고쳐 나가자고요. 대한민국, 병든 대한민국을 치료해보자고요. 모수파 국민들께서 정말 대한민국을 사랑하신다면 한번 제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봐 주시고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그리고 우리 공화당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조금 힘들어도 힘을 내주시기를 바랄게요. 오늘은 제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몇 분 했는지 모르겠네요. 모쪼록 그냥 저희 둘만의 데이트? 지수정 둘만의 데이트 했다고 생각하시고 즐거운 시간이셨기를 바랍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3월 31일 우리 투쟁의 현장에서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번 또 싸워보자고요. 항상 코로나 조심, 빨갱이 조심, 가짜 보수 조심까지 플러스 할게요. 조심하시고요. 오늘 오랜만에 구호 한번 해볼까요? 부정부패의 온상! 문재인 청와대는 즉각 퇴진하라! 저 혼자 하니까 이상해. 집에서 하고 계시는 건 맞죠? 조기꾼! 사기꾼! 문재인을 끌어내자! 영혼까지 끌어모아! 문재인을 끌어내자! 혼자 하니까 엄청 민망해요. 여러분 같이 해주셨을 거라고 믿고요. 자, 힘차게 한 주 보내시고 우리 토요일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